자 봅시다. 자 이거 fx가 3차 함수예요. 근데 gx를 설명을 해놨는데 범위에 따라서 나눠졌는데 이건 우리한테 익숙한 건 맞아. 자주 봤으니까. 근데 뭐가 익숙하지 않고 뭐가 어렵냐면 fx가 0 이상일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 정확하게 x의 범위를 줬습니까? 아니지? 정확하게 x의 범위를 준 게 아니지? 맞나? fx가 0 이상일 때는 위에 거 쓰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 거 쓰래. 그래 이것까지 이해한다 치자. 근데 그게 언젠지 아냐고. fx가 언제 x축 위에 있고 언제 x축 아래에 있는 거 알겠냐고. 모르지.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궁금해 안 해? 왜 궁금하냐?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기하학적인 의미로 x축보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리고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fx 그래프를 모르니까 궁금하다는 거지. 난 이거를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고 싶어. 근데 fx 그래프를 모르니까 모르겠어. 이게 막히는 상황이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fx가 x보다 위에 있다, fx가 x보다 아래에 있다, 혹은 fx가 0 이상이다, fx가 0보다 작다. 그 기준은 언제 바뀌냐? fx가 누구랑 만났을 때 바뀝니까? x축. 맞지? fx가 x축에 따라서 fx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 fx가 x축 위에 있다는 여기잖아. fx가 x축 아래에 있다는 이거잖아. 혹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여기잖아. f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여기잖아. 맞나? 그러면 fx가 x축과 만나는 그 값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뉘지 않겠니? 이 함수가 달라지지 않겠어? 여기까지 확실히 갔어? 그러면 그 x축과 만나는 곳이 몇 개인지가 난 궁금하거든. fx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게 언젠지가 궁금하거든. 그건 아직까지 모른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됐지? 확실히 이해는 됐지?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 네모박스 한번 봅시다. 네모박스를 바라봤을 때 gx가 불연속이다, gx가 미분 불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혜빈아, gx가 함수를 이거 썼다가 바뀌는 그 기준이 fx가 누구랑 만났을 때라고? x축. x축과 만났을 때라. 맞지?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그곳에서 fx가 x축과 만나는 그곳에서 gx는 불연속일 수도 있고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미분 불가가 몇 개래? 2개래. 그러면 fx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1개일 수 있습니까? 이건 알겠니? 미분 불가점이 2개니까 fx는 적어도 x축과 두 곳에서는 만나겠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다면 fx가 x축과 두 곳에서 만날 때 혹은 세 곳에서 만날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해 가셨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나는 궁금한 건 그래 fx 그래프 개형 나누라고 하면 이렇게 요렇게 뭐 또 어떻게 나누노? 그치지? 또 이렇게 아니겠지. 맞나? 그 값은 무조건 생기게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케이스 나누겠지. 이것도 나는 궁금하긴 하지만 뭐 한 게 궁금하냐? 그래 fx가 x축과 만난다 치자. 그러면 만나는 그곳에서 무조건 불연속일까? 그걸 따지고 싶어. fx가 x축과 만나는 곳이 있다잖아. 맞지? 무조건 있잖아. 그럼 그곳에서 무조건 불연속이냐고 gx가. 어떤 상황에서 gx가 연속이 되고 불연속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gx가 미분 불가가 되고 미분 가능이 되고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야. 만약에 fx가 x축과 이따구로 만난다고 했을 때 알파에서 만난다고 하자. fx가 x축과 알파에서 만난다고 치자. 그러면 이젠 gx가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맞습니까? gx는 아까 fx가 x축과 만나는 그곳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고 미분 불가능일 수도 있댔어. 그럼 나는 fx를 예를 들어서 x축과 요렇게 만난다고 예를 들 거야. 그럼 x는 알파라는 그곳에서 gx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언제 연속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연속이 될까를 찾아보면 그 알파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좌극한인지 이게 좌극한인지 모르겠어. 얘가 좌극한인지 모르겠지만 알파라는 곳에서 gx가 연속이 되려면 요게 알파 대입했을 때랑 요게 알파 대입했을 때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F알파는 0인 그 상황 속에서 GX가 연속이 되려면 F알파 플러스 알파와 이 F알파는 서로 같아야 된다고. 즉, F알파는 알파가 돼줘야 된다고. 근데 F알파가 뭐인 상황이라고? 그래, FX가 X축과 만나는 그곳이어야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파, 얘가 0이니까 알파가 뭐가 나오네? 0. 그럼 정리하면 뭐야? fx가 x축과 만나는 곳 중에서 만약에 0,0이 있다면 알파 0이니까 0,0이 있다면 gx는 연속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x축과 이렇게 세 곳에서 만난대. 근데 0,0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x축과 만나는 세 곳 중에서 0,0이 없어. 그럼 gx의 불연속점은 몇 개야? 3개. 맞아. 서연이 맞나? 근데 만약에 0,0 여기 0,0이야. 그러면 gx가 x축과 gx가 불연속인 곳은 몇 개야? 2개. 이거 이해 갔나? 그래. 엄청나게 큰 수학 아니야? 예를 들어 설명해보니까 엄청나게 큰 수학 아닙니까? 왜? fx가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면 0,0이 여기도 0,0이고 여기도 0,0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연속점은 몇 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fx는 무조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겠네? 2개겠네. 요렇게 fx가 요렇게 x축과 만나거나 요렇게 x축과 만나거나 또인데 0,0이 어딘지 모르니까 또 케이스 또 잡아주면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fx가 x축과 만나는 곳이 몇 곳이면서 2곳이면서 그 다음 0,0이 한 곳은 돼줘야 되는구나. 어때? 이해 갔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걸러지겠지? 그럼 또 한 개 더 있다? 선생님 생각에서는 이 개인적으로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이 상황만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들어봐봐. 여기에서 네 가지 밖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가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선생님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봐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 생각해보자. 요렇게 그려졌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0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있잖아. x가 0이라는 기준으로 fx의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분명 x축과 만나는 게 맞지만 fx의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gx라는 놈은 요 봐봐. 요 fx가 0 이상인 곳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범위에서는 요 함수를 그냥 쓰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있지. 여기 범위 fx 0보다 작은 범위. 그 범위에서는 요 놈을 쓰는 거야. 그러면 gx는 함수식이 바뀌는 그 순간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미분 가능성인지 이곳에서 미분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모르겠지만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곳은 몇 곳밖에 안 돼? 한 곳밖에 안 돼. 이 케이스 탈락이야. 이해 가요? 이걸 파악했으면 쉬웠다고. 이해 갔니? 그럼 또 한 번 더. 요렇게도 케이스 잡아볼게. 요렇게 케이스 잡아볼게. 요렇게 케이스를 잡았어. 잘 봐. 비슷한 거 같지? 근데 fx가 0 이상인 곳은 여기랑 여기야. 0 이상인 곳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 상황에서는 gx가 미분 불가능일 수 있는 곳이 요 놈과 요 놈 두 곳 아니야? 분명 다르지? 이거 이해가? 요 상황과 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fx가 0 이상인 곳이 요렇게 쭉 이어져요.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바뀌는 곳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gx의 식이 바뀌는 곳. 근데 요 같은 경우는 gx의 식이 바뀌는 곳이 요 한 놈이야. 분명 다르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끌고 갈만 해. 근데 또 반대로 요 놈은요.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요? 이 놈은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게 fx가 0 이상인 곳은 요렇게 쭉이잖아? 그럼 이 x의 범위에서는 gx는 이것만 갖다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왼쪽 범위에서는 이 식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럼 gx가 식이 바뀌는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분 불가가 두 곳일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갔니? 그러면 이 상황들로 인해서 fx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프 상황으로 나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불연속 가족권을 얘기할 때를 다시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fx가 x축과 만나는 곳은 총 두 곳 맞지? gx의 식이 바뀔 수 있는 곳도 방금 했던 것처럼 두 곳 이렇게 두 곳 맞지? 근데 그 중에서 0,0이 있어 없어? x축과 만난 두 곳 중에서 0,0 있어 없어? 있으니까 여기에선 gx가 연속입니다. 여기에서도 gx는 연속입니다. 그럼 불연속점은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곳이 생기는 게 맞다라는 거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이제는 이 점을 베타라고 할 겁니다. 혹은 이 점을 베타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잘 봐봐. 이젠 미분 가능성을 볼 거거든. 지금 여기에는 무조건 미분 불가 맞아요? 지금 fx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빨리 gx를 생각하는 거야. gx는 요곳과 요곳에서 식이 바뀐다고 했지. 그럼 미분 불가일 수 있는 곳은 여기와 여기 두 곳이겠지? 혹은 여기와 여기 두 곳이겠지? 근데 생각해봐봐. gx는 여기서 불연속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미분 가능성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네. 여긴 이미 미분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야. 이해 갔지?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서 뭐 하지 지금? 또 gx는 이 그림이면 불연속이지. 이 gx 여기서 불연속이잖아. gx는 여기서 연속이잖아. gx는 여기서 불연속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미분 가능성을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먼저 보더라도 여기서 미분 불가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돼줘야 돼? 미분이 불가능해져야 돼. 그래야지 미분 불가가 몇 개 나오니까. 두 개 나오니까. 여기서도 이 그림을 바라봐도 여기는 이미 미분 불가고 여기서도 뭐가 돼줘야 된다? 미분이 불가능해져야 된다. 이해 갔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면 미분 불가일까를 생각하려고 할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태까지 했던 알파는 조금만 잊어주라. 새로운 문제 해보면 더 귀찮을 것 같다. 여태까지 했던 알파는 좀 잊어주라. fx가 x축과 만나는 그곳을 다시 한 번 알파라 둘 겁니다. 이해 갔나요? 이해 갔나요? 그리고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되려면 일단 연속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연속이 되려면 알파는 뭐가 돼줘야 된다고요? 0이 돼줘야 돼요. 0,0이 돼줘야 fx가 x축과 만나더라도 gx는 연속이 된다고 했어. 그럼 이 점은 0,0이야. 그럼 그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 혹은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 연속이 된 이곳에서 gx가 연속이 된 이곳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좌미분값과 우미분값, 누가 좌미분이고 누가 우미분인지 모르겠지만 요 놈을 미분해서 0을 대입한 것 맞지? 과 요 놈을 미분해서 0을 대입한 것이 같으면 미분 가능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즉 f 프라임 0이 뭐면 1이면 미분이 가능한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길 원합니까? 미분이 불가능하길 원합니까? 불가능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0은 1이 되면 안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딱 한 번 정리해 준다. 쌤이 똑같은 말에 반복해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들어놔라. 봐. 지금 보면 gx는 여기서 불연속이에요. 이 그림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는 연속이에요. 그쵸? 그러면 gx는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이 확실해요. 그러면 gx는 여기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길 원해요. 맞지? 그럼 f'0이 1만 아니면 미분 불가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f'0이 뭐인 상황이지? 0인 상황이지. 그럼 이건 가능한 그림이다 아니다? 이다. 따라서 fx는 뭡니까? x제곱 x 빼기 베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창에서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 놈이요. f-2는 4 마이너스 2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베타로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베타는 6이 되고 베타가 뭘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맞나요? 근데 탈락이요.
왜 탈락이 이게? 아까 이 그림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맞지? 근데 지금 베타가 뭐가 나왔게? 음수가 나왔지. 베타는 0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탈락. 맞지? 그러면 이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봐. 다시 한번 이걸로 또 정리해줄게. 또 한 말 똑같은 말을 한다. gx는 여기에서만 불연속이지. 여기서는 연속이지. 그렇기 때문에 gx는 여기서 미분이 무조건 불가능한 거 맞지? 그럼 여기에서 gx가 미분이 뭐 하길 바래? 불가능하길 바래. 그럼 f'0이 뭐만 아니면 돼? 1만 아니면 되는 것 맞습니까? 이해 갔니? 좋아요. 이것도 한번 따져. 이건 식으로 따져봐야겠죠. 충분히 그림상으로는 f'0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맞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는 x 그리고 x 빼기 베타의 제곱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베타에 접하잖아, x축과. 됐지? 그럼 f-2는 -2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 -2다. 그럼 -2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이해 갔냐? 제곱 안에서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지? 이렇게 바꾼다? 그럼 베타 플러스 2가 1이거나 베타 플러스 2가 뭐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베타가 뭐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베타가 뭐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이해가 안 가? 둘 다 베타가 음수가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그래프 개형상 둘 다 옳다. 근데 아마 내 예상으로는 둘 중 하나는 f'0이 뭐가 되겠네? 1이 되겠네. 걸러지겠네. 아마도. 맞지? 그래서 나는 여기 바로 미분될 겁니다. f'x는 x 빼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베타의 1승 앞에 2배. 그럼 f'0을 딱 시행했을 때 날라가겠지? 뭐가 되니? 베타 제곱. 그럼 만약에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안 되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f'0이 1이 돼버리잖아. 그럼 미분이 가능해버리겠지? 네. 그럼 안 되겠네? 그럼 베타는 뭐겠네? 마이너스 아싸. 그래서 fx는 뭐다?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구나. 그리고 f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1거가 맞나? 네. 이해가셨습니까? 네.